여행님의 트윗입니다. 원래 대선에서 지면 당에서 그 후보 매장시키는 건 줄 알았음. 어찌나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발광하던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후보는 당대표까지 나와.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후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정말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쪽에서. 지금의 뭐 국민의당 쪽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이 홍준표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홍준표가 이번에 그 뭐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더 당대표 나오겠다고 또 당에서 뭐 그냥 당사자들이 참패라고 생각할까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할 것 선방했다. 같아요. 그 정도면 선방했다. 예. 아. 그리고 그 대선 기간 때 그 뭐 그 손학규 씨나 뭐 김종인 씨나 정운찬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갑자기 안 보이니까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뭐 대선 기간 중 키맨들 뭐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예, 그랬어요. 신문을 했던데 진짜 똥 싸고 자빠진 소리죠. 무슨 키맨이야. 똥 싸고 자빠졌어. 한경호 폐간 기원형 정서연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정찬 지난 대선 키맨들이라니. 지난 대선 키맨은 문재인이지.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났음. 어느 누구도 영향을 못 줬지. 문재인은 스스로가 가장 강한 후보였고 키맨들이 필요 없었음. 손학규, 추호, 정운찬 모두 헛발질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 기간 중에 그 정운찬 씨가 그 라디오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심각하고 정중하게 국민의당 후보를 뭐 앞세워서 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사두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런 개같은 헛소리를 갖다가 심각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낙선하고 다들 조용히 사라졌는데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선거 직후에 제가 뭐 부족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잖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언론들이 다시 계속 이렇게 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너무 웃기고 그렇네요.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10,000원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 썼다. 취임 한 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 원, 문 대통령은 1,400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 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 원, 문재인 100만 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게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파쇄기? 뭐 이런 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같고요. 산업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넓어요. 음식 포장기. 마차님네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 이제 선물로 포장해드리려면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 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드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다가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이런 것처럼 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왜 샀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걸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아그라를?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3호 그 동기들 중에 아직 한 명이. 깜빵 안 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덕돌이? 걔가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 줬는데 모르겠네요. 아 이거 참말로. 자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리한 트윗 하나 가져오셨어요.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측에서는 연수익 3,500원 감소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 분명히 트위터에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눈처럼 시드니 님이 중국이 QR코드로 모든 결제가 쉬워졌고 길거리 풀빵을 사도 QR코드 결제가 되는데 한국은 이거 안 함.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10알넘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님도 카드사들이 그동안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해야 하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잘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업계에서 연수익 3,500원 이 감소한다는 이게 어떤 대학 교수가 뭐 연구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수치였는데 제가 또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7년 4월 자료인데요.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7대 카드사, 그러니까 신한, 삼성, 현대, 하나, 우리, 국민, 롯데 이렇게 7개 회사 총 매출이 18조 7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3,70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연수익 3,500억이 매출을 그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지 맥락상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 갖다 대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 그 규모에서. 그리고 이게 그 각 카드사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보여요. 신한카드는 외국인 비율이 68.7%입니다. 와 심각하네.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71.9%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1.7%, 자사주가 5.4%,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직접 그 자사주 매입한 게 5.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주주로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다 자기들 이익인 거예요. 현대카드도 외국인 비율 그 지분이 43%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G캐피탈이 현대카드에 43%를 투자했다가 지금 이제 다른 그 미국계 은행으로 그 투자사를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미국계 외국인 43%하고 현대차 37%, 기아차 1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의 이익이 일반 그 주주들, 그러니까 국민들,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아무런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사의 이익이 국민들 이익하고 연관되는 구조면 이런 그 좀 앓는 소리도 귀엽게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구석을 봐도. 나는 카드사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좀 카드사라고 하는 게 봉이 김설날 같은 거에 좀 있어. 예, 맞습니다. 예. 중간에 수수료 따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들이 하는 건 별로 없어. 카드 디자인을 예쁘게 만든다거나 무슨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정부가 그게 신용이든 뭐 체크카드든 간에 그 똑같은 용도의 카드들 있잖아요. 이거를 예. 정부가 하고 모든 현금 거래를 없애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예. 그러면 제대로 된 세금을 걷기가 정말 쉬워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가 참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연수익 3,500억 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기준이 카드사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
3,500억 이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사실은. 정도죠. 이 정도 갖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기업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작년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올 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카드 수수료 3%인가 되는 거를 그 연 매출이 얼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얼마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게 반으로 줄였어요. 1.5%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카드 사용하는 실태가 우리들 같은 세대들은 좀 돈이 적다 싶으면 카드 쓰기가 좀 미안해서 안 쓰고 보통 현금 쓰는 경우가 많고 젊은 층들은요 2, 3천 원짜리도 카드 막 일상적으로 굉장히 그 의무화 시키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 그 현금 우대 해갖고 계속 현금 쓰게 이렇게 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호주머니에 몇천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커피 전문점에 테이크아웃 하려고 커피를 사러 갔는데 3,800원짜리인가 그래. 근데 5천 원 이하는 그러니까 현찰해 주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강제적인 느낌 있잖아요. 빈정이 확산하더라고. 그게 사실은 그 수수료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다들 이게 자영업자가 악질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영업자의 그 잘못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 매출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의 카드 수수료 문제 사실은 그게 더 커요. 우리가 자영업자의 사업할 때 자영업자들의 그 지출 패턴을 보면 지출 패턴 중에 가장 큰 거는 임차비 그리고 프랜차이즈비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로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요즘 같은 케이스에는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게 카드 수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수료 데이터들이. 기반으로 하는 그 사업 모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결제사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가져가는 수익이 또 엄청나거든요. 예,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카드사에만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카드사가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단말기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을 그것도 나눠 가져요. 아, 예, 벤더사들이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있고 이거는 카드 수수료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몇 %를 받는 거는 폭리라고 봅니다. 전 국민이 다 쓰는 상황에서 그래서 복이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폭리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연 매출 뭐 1.5억인가 그 1억 이하 매출이 나오는 그래서 이 그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드사가 입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3,500억이라고 딱 정확하게 숫자를 찍으면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예. 카드사가 7개가 넘는데. 예, 그런데 이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총 매출이라든지 18조 원이 넘는 총 매출이나 2조 4천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 이런 숫자를 대비시켜주면 3,500억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저는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이거를 전체적인 금융을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개인이 카드 들고 돌아다니고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은 아예 수수료 같은 거 안 받는 형태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된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의 트윗입니다. 수백억대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뭐라도 써야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연합뉴스여 준법의식 운운하며 마치 중죄인 다루듯 접근하는 태도가 가증스럽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상곤 후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무려 4만 원이나 안 내셔서 자동차를 압류를 받으셨답니다. 그것도 무려 2008년도에. 근데 이것을 정말 무슨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리고 그 우리 전 새누리당원 의원님들도 하고 종편에서도 이런 죄의식도 없고 법을 따르겠다고 생각도 전혀 없는 이 인간이 무슨 후보로 나섰냐 즉각 사퇴하라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게 그 2006년에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4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듬해까지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몇만 원이든 상관없이 압류를 붙여요. 추심해 간다는 게 아니라 압류를 일단 붙여놔요. 자동차에 압류, 예. 가압류를 붙여놓죠. 예. 그리고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 안 냈다가 2007년 12월 31일 날 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때 터졌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도서출판 노기현이라고 그 운영하셨는데 네. 제목이 거창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었다.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산재보험료가 15만 원이고 고용보험료가 18만 원 합쳐서 33만 원을 체납했는데요. 본인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회사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누락해 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이제 그 당시에 대표였으니까 본인이 냈다고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체납하고 탈루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라든지 좀 바쁘다 보면요. 고지서 날라온 거 모르고 4만 원 못 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요거를 엄청난 뭐 윤리의식이 없고 준법의식이 없다고. 최소한 이걸 보도한 놈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 일은 저한테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걸 흠집 잡으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트위터가 많이 올라오고요. 기사를 읽지 않고 헤드라인만 읽은 트위터리언들이 아니 이런 인간이었었어라는 그 비난의 트윗도 많이 있어가지고 연합뉴스가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그 미납건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해봤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 원 정도는 아니고 제가 미납했던 거는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해봤는데 절대 공개 나가시면 안 되겠다. 네, 저는 못 나가요. 200만 원 정도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거잖아 지금 4만 그렇죠, 원을. 그렇죠. 저는 못 나가요 공직에. 전 저기 우리 이니가 불러도 안 가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그 직원 한 10몇 명 두고 있으면서 미납하는 경우는 이건 고의성이에요. 장사를 못 하든 뭘 하든 돈이 없어서든 안 낸 거예요. 못 내거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다 그 응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이 몇십만 원은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몇십만 원은 회계 담당자가 급여 항목을 잘못 계산하면 몇 달만 쌓이면 그냥 몇만 원씩 차이 나는 거 금방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매달 그 회사가 신고를 하잖아요. 예. 신고해서 자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부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나와요 이게. 당신들 잘못 납부했다. 더 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미납된 걸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 직원이 그 업무상의 그 잠깐은 착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 고의성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 기사를 뭐 언론이랍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얼마나 깔 게 없으면 이런 걸 들춰낼까. 요게 기자가 좀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면 소액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니까요. 네. 이 기자놈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워딩을 그렇게 쓰는 거야. 체납해서 압류 당한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는 나는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두 건 정도가 있는 게 이거는 체납이 불법입니까? 아니에요. 체납도 법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 어떤 과정인 거고 그걸 압류하는 것도 과정인 거고 그거는 불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 돈은 끝까지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버텨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흠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대단한 흠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 언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악의적으로. 닭 백숙에다가 청양고추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 밍밍하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게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이런 개자식들이. 진짜. 그런데 제보자인 자체가 국민의당의 송기석 의원이 제보를 해서 이 기자가 조금 더 신빙성 있게 썼지 않나라는 실드를 쳐가면서 읽어도 그래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행님의 트윗입니다. 원래 대선에서 지면 당에서 그 후보 매장시키는 건 줄 알았음. 어찌나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발광하던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후보는 당대표까지 나와.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후보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12년 대선에서 지고 나서 정말 머리카락도 보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죠. 새정치민주연합 그 쪽에서. 지금의 뭐 국민의당 쪽에 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인데. 네. 그런데 이번에 뭐 이 홍준표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홍준표가 이번에 그 뭐 참패를 당하고 나서도 자기가 더 당 대표 나오겠다고 또 당에서 뭐 그냥 당사자들이 참패라고 생각할까요? 성공이라고 생각. 굉장히 선방했다고 생각할 것 선방했다. 같아요. 그 정도면 선방했다. 예. 아. 그리고 그 대선 기간 때 그 뭐 그 손학규 씨나 뭐 김종인 씨나 정운찬 뭐 예.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 계신지 궁금할 정도로 갑자기 안 보이니까
문득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뭐 대선 기간 중 키맨들 뭐 지금 뭐 하나 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예, 그랬어요. 신문을 했던데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 똥 싸고 자빠진 소리죠. 무슨 키맨이야. 똥 싸고 자빠졌어. 근데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 이제 선물로 포장해드리려면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 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 쪼들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다가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네. 이런 것처럼 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아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보톡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아그라 왜 샀을까요?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아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아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걸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아그라를?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누가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겠지.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3호 그 동기들 중에 한 아직 명이. 깜빵 안 간 애도 있는데요.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덕돌이? 걔가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아이고 참말로.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트윗 하나 가져오셨어요.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측에서는 연수익 3,500원 감소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 분명히 트위터에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눈처럼 시드니 님이 중국이 QR코드로 모든 결제가 한경호 폐간기원형 정서연 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손학규, 김종인, 정찬. 지난 대선 키맨들이라니. 지난 대선 키맨은 문재인이지. 문재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으로 끝났음. 어느 누구도 영향을 못 줬지. 문재인은 스스로가 가장 강한 후보였고 키맨들이 필요 없었음. 손학규, 추호, 정운찬 모두 헛발질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경선 기간 중에 그 정운찬 씨가 그 라디오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 심각하고 정중하게 국민의당 후보를 뭐 앞세워서 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사두 정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저런 개같은 헛소리를 갖다가 심각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낙선하고 다들 조용히 사라졌는데 안철수 후보만 유일하게 선거 직후에 제가 뭐 부족했습니다.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또 헛소리를 했잖아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언론들이 다시 계속 이렇게 띄워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너무 웃기고 그렇네요. 더 나달 이다야님의 트윗입니다. 박근혜 10,000원 쓸 때 문재인 대통령 1,000원 썼다. 취임 한 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200만 원, 문 대통령은 1,400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900만 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 원, 문재인 100만 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 원,
문재인이 1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 그게 궁금해.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뭐 파쇄기? 이런 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같고요. 산업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뭘 얼마나 깎길래. 넓어요. 음식 포장기. 마차님